잠깐만요, 79세 세워주세요. 노인은 오늘도 새벽 옷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로 위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이미 문을 닫고 출발한 버스를 마치 한 번 더 놓치면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 보는 버스 기사 이준호는 처음엔 그저 이상한 노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 노인을 따라갔다가 도저히 믿기 힘든 숨겨진 이유를 마주하게 되었고 버스 안에서처럼 참고 있던 눈물을 그 자리에서 쏟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은빛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이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도시철도 환승역 근처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뒤섞인 동네는 새벽이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의 하품, 쓰레기차의 짧은 경적 소리,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버스 엔진 소리만이 이른 시간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27-1번 노선의 기사 이준호는 몇 년째 새벽 첫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시간은 익숙한 동시에 늘 피곤이 겹쳐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탑승하는 노인 승객들, 공단 쪽으로 출근하는 청년들, 가끔씩 술이 덜 깬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별다를 것 없는 새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눈에 유독 박히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79세 김기수 할아버지. 회색 털모자를 눌러쓰고 약간 큰 감색 잠바에 헐렁한 추리닝 바지를 입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는 남들과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에 맞춰 뛰어왔습니다. 정류장 근처 골목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와 막 문을 닫으려는 버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어줄 때도 있었고 이미 출발해버린 뒤에야 미처 다치지 못한 숨을 몰아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준호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이 시계를 잘 못 보시나 보네. 하지만 그 장면이 한 달, 두 달 계속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매일 늦을 수가 있나? 대충 시간을 보고 더 일찍 나오든지 일부러 그러는 건가? 노인은 늘 손에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가끔 탑승 후엔 승차 태그를 꼭 찍었지만 어떤 날은 허둥대다가 태그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앉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호는 거울로 노인을 흘겨보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이러는 거 아냐? 매번 늦게 와서 문 열어달라 하고 때론 그냥 탄 척하면서 요금도 안 내고 맞은편 차고지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그의 의심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다. 일부러 막판에 뛰어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고 탑승 태그 안 찍는 사람들 있더라. 어르신이라고 다 순진한 거 아니다. 계산 빠른 사람들 많다. 그 말들은 준호의 머릿속에서 79세 노인과 슬그머니 겹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스회사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자판기, 기사들이 교대 시간마다 모여 커피를 뽑아들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새벽 첫 운행을 마친 기사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노선에도 이상한 할배 하나 있다. 맨날 뛰어오면서 꼭 마지막에 문 열어달라고 손짓하더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조심해라. 나중에 넘어졌다고 문 안 열어줬다고 컴플레인 넣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기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다. 요즘 CCTV 있는 줄도 알고 일부러 쇼하는 거 있지 않아? 괜히 신문에 기사 한번 나려고 말이야. 어르신들 중에도
별사람 다 있어. 돈 아끼려고 일부러 카드를 안 대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이준호는 문득 자기 노선에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매번 헐떡이며 뛰어오는 79세 노인, 제대로 태그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 그 사람. 그는 괜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형님 노선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옆에 앉은 후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뭐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다. 그 말과 함께 준호의 마음속에는 부드러운 연민과 함께 작은 불편함과 의심의 씨앗이 동시에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나이 많다고 다 이해해야 하나?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계산이 빠른 건 아닐까? 그렇게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의심과 불신이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일보다 손님이 조금 적어 준호는 오랜만에 비교적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문을 열고 승객 몇 명을 태운 뒤 문 닫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였습니다. 멀리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모자가 보였습니다. 허 79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심하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휘저어 보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미 문이 닫히고 출발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승객을 더 태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늘 문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맨날 저렇게 뛰어오는 거야? 시간 맞춰 나오면 되잖아.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순간 고민 끝에 그는 이번에는 문을 다시 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버렸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울 너머로 노인의 손이 공중에 멈춰서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버스를 따라 몇 걸음 더 뛰다가 결국 그대로 멈춰서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준호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규정대로 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그런 자기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걸리는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 회사에 한 통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첫 차 기사분이 노인이 뛰어오는 걸 보고도 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르신에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민원 내용에는 버스 번호와 시간, 정류장 위치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야, 뭐 있냐? 아침에 어르신 한 분이 계단에서 굴러 거의 다칠 뻔했다던데? 준호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굴러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뛰어오시긴 했습니다. 항상 그러시길래 오늘은 규정대로 출발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정은 맞는데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면 위에서는 숫자만 본다. 노인 배려 안 한다. 냉정하다. 이런 말 붙기 쉽거든. 조심 좀 하자. 응? 책망이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묘하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은 왜 항상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그의 속에서 노인을 향한 불편함은 더 강한 거부감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뒤 버스 기사들 단톡방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새벽 버스, 노인 두고 그냥 가버리는 기사 마이너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버스는 정류장을 출발한 뒤
뒤늦게 뛰어오는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번호판과 위치를 보면 누가 봐도 자신의 노선이었습니다. 이거 나잖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어디엔가 올렸고 또 누군가는 그걸 옮겨 기사들 방에 퍼온 것이었습니다. 야, 요즘 기사들 너무하다. 아무리 바빠도 어르신 한 명 정도는 기다려주지. 계단에서 굴러다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기사 인생 끝나는 거 모르나? 대화창에는 단정적인 비난과 실명 없는 훈수가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늦게 오니까 한 번쯤은 규정대로 한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거야?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79세 노인. 내가 괜히 너무 봐준 건가? 내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몇 번 더 기다려준 탓에 이제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서 노인을 향한 연민은 거의 사라지고 불편함과 반감이 대부분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람 알고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 일부러 이러는 건지도 몰라. 이렇게 주인공의 의심은 이제 명확한 불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물기가 올라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79세 노인은 버스를 향해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조금 더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노인을 태웠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건넨 말에 노인은 숨을 돌리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비가 와서 혹시 더 늦을까 싶어 조금 서둘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책임감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종점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준호는 마음을 하나 먹었습니다. 오늘만은 저 노인이 어디로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그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한 뒤 형식적인 안내 방송을 마치고 노인이 내리는 방향을 슬쩍 살폈습니다. 노인은 비가 오는 길을 우산도 쓰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차고지에 대충 세운 뒤 잠시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우비만 걸친 채 노인이 사라진 방향으로 따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골목길, 오래된 연립주택과 가로등 사이로 노인의 뒷모습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시간에 이렇게 서둘러서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수상한 노인이라는 프레임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처럼 힘없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가는 노인의 모습조차 그에게는 무리하게 쇼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단 위 끝에 작은 문 하나가 보였을 때 준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여기가 목적지구나. 문 앞에는 손으로 쓴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지개 컬러방 아침 방송 시청 모임 어르신 환영. 노인은 낡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조심스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허름한 소파 2개와 각기 다른 모양의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오래된 컬러 TV 세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방 안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혼자 사는 듯한 허름한 옷차림, 어딘가 지친 눈빛이었지만 TV 화면 쪽을 바라보는 눈만큼은 조금 설레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수 형님 왔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그들은 79세 노인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김기수. 그것이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노인은 허둥지둥 TV 전원을 켜고 채널을 맞추며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뉴스 끝나고 옛날 드라마 재방송 나온다 카더만 예. 다 같이 봐야지 예.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방이 없으면 세상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볼 일이 없다 아입니까? 그 말에 노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어느새 작은 주전자에서 보리차를 따르고 비닐봉지에서 삶은 고구마 몇 개를 꺼내 사람들 앞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거 집에 있던 건데 혼자 먹기 심심해서 갖고 왔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고구마들은 언제 봐도 모양이 고르고 막 쪄낸 듯 따끈해 보였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오자 어르신들의 시선은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순간 방 한쪽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2년 커다란 전시장 같은 가전 매장. 한쪽 벽에 처음으로 도입된 컬러 TV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부산전자 컬러 TV 판매 1등 직원 김기수.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바로 이 방 안에서 TV를 켜고 있는 79세 노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맞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TV 화면을 바라보며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1982년의 말입니다. 그때 컬러 TV가 처음 집집마다 들어갈 때였습니다. 내가 가전 매장에서 일했는데 사람들이 매장 앞에 서서 창문 너머 TV 화면만 보던 시절이라 해. 돈 없는 집 애들은 문 밖에서 비닐창 너머로 축구 중계에 나오는 그 푸른 잔디를 눈이 빠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돈이 없어도 색깔 있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던 어르신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 무지개 컬러방을 만든 거지에. 우리가 집에 TV도 채널비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세상 구경을 다 하는 기라. 노인은 웃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없고 해. 버리는 중고 TV 주워와서 고치고 또 고치고 아침 첫차만 타면 이 시간엔 꼭 뉴스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이준호의 심장이 세게 한 번 뛰었습니다. 아침 첫 차? 그래서 매일 그렇게 뛰어왔던 거였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편하게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켜온 약속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준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버스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먼저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79세 김기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숨을 고른 듯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언제나처럼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준호는 문을 열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기사님.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준호는 어제 보았던 무지개 컬러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새벽마다 첫 차를 타려고 그렇게 뛰어오시는 이유를 저는 그저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연히 어르신이 가시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가 볼까 일부러 숨겨왔던 마음이 들켜버린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준호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을 의심했습니다. 요금 피하려고 일부러 늦게 뛰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르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지키고 계셨더군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는 건데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한마디만 하셨어도 이렇게 오해는 안 했을 텐데요. 그 질문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982년에 내가 가전 매장에서 일할 때 말입니다. 그때 참 잘 팔았습니다. 말도 많고 활발하고 TV 앞에서 사람들과 농담도 하고 근데 IMF 오고 회사도 문 닫고 내가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괜히 큰 소리 치고 싶지 않더이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첫 차를 놓치면 어르신들이 뉴스를 못 본다면서요.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방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TV 뉴스에서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늦으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념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다니 무슨 일을 말입니까? 앞으로는 어르신이 뛰지 않으셔도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정류장에 서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가가 살며시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벽 첫 차 시간 그는 정류장 근처에서 항상 몇 분 정도 일찍 도착하여 79세 노인이 오는 방향을 슬쩍 살폈습니다. 노인의 모습이 보이면 문을 조금 더 열어두고 노인이 여유 있게 탈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하였습니다. 처음엔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줄까 걱정했지만 실제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몇 초, 길어야 2030초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달리 노인이 다른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손님 한 분 더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방에 새로 오시는 분인데 길을 잘 몰라서 같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인사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할머니.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 대화는 버스 안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동료 기사들에게 무지개 컬러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우리 노선 종점 근처에 작은 방 하나 있는데 말이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모아서 매일 아침 뉴스랑 프로그램 보여주는 곳이래. 79세 어르신이 혼자 운영하고 계시더라. 처음에는 진짜냐?
하며 신기해하던 기사들도 점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무엇인가가 살짝 건드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그런 데가 다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며칠 뒤 기사들 사이에서 작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조금씩 돈 모아서 그 방에 새 TV 하나 사드리는 거 어때? 누군가 반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뜻밖에도 많은 이들이 좋다, 나도 한번 보태겠다 라고 동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버스 기사들의 작은 연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무지개 컬러방 문 앞에는 커다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신형 컬러 TV. 박스 위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사람들에게 세상의 색을 나눠주시는 김기수 어르신께 27-1번 노선 버스 기사 일동 드림. 문을 열고 나온 79세 노인은 그 박스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 무거운 선물입니다. 방 안에 있던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몰려와 커다란 TV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와, 화면이 이렇게 큰 건 처음 본다. 이제 자막도 더 잘 보이겠네. 누군가는 주름 많은 손을 TV 모서리에 살짝 올려두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기수 노인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작게 훌쩍였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일은 아니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세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너무 겸손하신 겁니다. 그날 무지개 컬러방에서는 새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드라마 그리고 광고들까지 유난히 선명하고 화사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1982년 매장 앞에서 서서 비닐창 너머 컬러 화면을 보던 사람들의 눈빛처럼, 그리고 그 화면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눈빛은 여전히 소년소녀 때의 반짝임을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79세였던 김기수 노인은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걸음도 예전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능한 한날들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무지개 컬러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조금 늦게 나오더라도 버스는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쩌다 다른 노선 기사가 올 때에도 기사들끼리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어 어르신 천천히 타십시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과 음료를 종종 들고 와 나누어 주었고, 인근 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어르신 스마트폰 배우는 날 같은 소소한 프로그램을 함께 꾸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한 버스 기사의 오해와 의심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에는 숨겨진 선의를 발견하고 그 선의에 마음을 보탠 사람들로 인해 작은 공동체가 자라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더 선한지도 모르겠다. 그는 자신이 한때 79세 노인을 귀찮은 민원거리로만 보았던 것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세상의 피로와 냉소 속에 치여 사람을 한 번 더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새벽 첫 차를 몰 때마다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탔습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숨겨둔 선의를 놓치지 말자. 버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졌습니다. 그 햇살은 1982년 처음 컬러 TV 화면을 빛나게 했던 그 빛처럼 여전히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버스를 쫓아 뛰던 79세 노인의 이유를 알게 된 기사 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만 알고 간직하고 싶던 이야기 하나가 또 조용히 세상 어딘가에 따뜻한 여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